녹화 다시 할게요. 네, 저는 오늘 AI의 규제와 에너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새로 나온 식약처에서 1월 달에 새로 나온 가이드라인을 다루는 게 메인이었었는데, 불과 한 2주 전쯤에 파리 AI 서밋에서 미국 그 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 말은 또 AI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AI의 숨통을 트여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약간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AI 업체들이 되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한국에서의 새로 나온 규제, 그다음 미국에서는 요즘에 어떤지, 그다음 에너지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사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혹시 화면이 잘 공유되고 있죠? 잘 네, 잘 보입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딱 한 달 정도 전에 식약처에서 신규 발표가 나왔고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었다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그래서 이 한국의 규제의 범위는 우선 생성형 인공지능 중에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의료기기, 그다음 파운데이션 모델을 포함한 의료기기가 다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범위에 해당이 되고 이런 기기를 통해서 질병 진단, 치료, 예후, 예측 이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것들이 다 범위에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제상에서 위험 요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모델들이 오류 및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설명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부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학습 데이터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뭐 데이터 라벨링에 오류가 있다든지 불완전하다든지 학습 데이터는 뭐 약간 좀 가공된 데이터였는데 뭐 실제 데이터랑 다르다든지 아니면 고화질 데이터였다가 저화질 데이터가 된다거나 하는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데이터 드리프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위험 관리 방법으로 위험 평가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AI 모델의 신뢰성, 일관성, 데이터 품질 보장을 하는 것을 요구하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의료용 AI 성능 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하는 좀 규제다운 그런 방법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허가 및 심사 절차에 있어서는 허가 신청서에 입출력 과정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알고리즘의 원리를 기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LLM인지 파운데이션 모델인지 이런 원리를 기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석적 성능 검증 지표를 포함해야 해서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예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적 유효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임상위의 직접 평가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라드피어 점수 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점이라고 하면 AI와 의사 판독이 완전 일치하는 수준, 2점이라고 하면 다르지만 이해 가능한 수준, 3점은 임상적으로 중요한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기반으로 통과가 되어야 이제 상용이 가능하다라는 규제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가이드라인은 사실 뭐 항상 나오던 가이드라인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세계 최초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과 2월 11일 그 2월에 2주 전에 이제 파리 AI 서밋에서 네, 뭐 폐회식 같은 자리에서 미국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약간 메인 토픽은 AI를 규제하기보다는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도 미국이 무조건 1등이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거고 경제 성장을 이룰 거고 국가 안보 등 다방면에 활용을 할 거다. 근데 현재 유럽도 그렇고
다양한 나라들이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는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나 관리자들이 편하려고 하는 것이지 경쟁 및 성장에는 굉장히 방해가 되고 AI를 질식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좀 줄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AI가 이념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AI를 악용해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국가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돌려 하면서 미국은 이러한 악용을 막고 민주주의다운 자유로운 정보 유통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는 규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AI를 통해서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AI를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 직업 안정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주된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도체 생산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알고리즘도 짤 수 있어야 되고 시스템 설계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서 그 부분에서 다 지원을 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인프라 설치와 믿을 수 있는 에너지 전력과 반도체 제조에 노력을 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에너지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찾아봤을 때 주된 부분은 이제 바이든 정부 때 한 내용들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왔던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법안이기도 했던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2022년에 나왔던 이 법안을 통해서 약 500조 원이 투여된 법안이었는데 그래서 이 중에 주요 부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관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거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의 생산 및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그런 혜택을 10년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좀 장기적인 계획을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에너지를 국소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에너지를 생산을 확대하려면 송신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송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짜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소형 모듈화 원전 등의 차세대 원자력 기술도 활용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저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전력망 부하도 줄이고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리튬 등의 핵심 광물 공급망도 확충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빅 와이어스라고 해서 2023년에 Building Integrated Grids with Inter-Regional Energy Supply라고 해서 멋진 약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력망 확충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연방 에너지 위원회에서는 이제 전력망 개편 정책을 작년에 내면서 20년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필수화하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거라서 혹시 또 트럼프가 또 당선되기 전부터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폐지해버리겠다라는 주장을 또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바로 또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는데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완전히 폐지하거나 하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챗GPT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제에 대해서도 계속 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되게 크게 가져가면서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이런 빅테크들이 조금은 더 규제가 완화되겠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시장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도 그 딥시크 나오고 하면서 이제 별로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 했지만 여전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안 및 정책이 많이 나오고 그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얕기는 하지만 더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